안녕하십니까. 경공매 스터디룸 현PD입니다. 오늘 한번 경매에서 다뤄볼 문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이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에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일 기준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이 형식적 경매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504건의 물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크게 나눠서 제 개인적으로 검색해 본 결과 한 50%는 상속이나 아니면은 소유자 사정상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매를 통한 지분 입찰을 통해서 소유권, 지분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경매로 넘기는 경우 한 5% 정도만 기타 사항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넘어갑니다. 나머지 한 40%, 45% 정도의 지분 입찰을 통해서 나중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경우에 과연 이게 현실적인 이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낙찰 결과만 봐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지분 입찰을 통해서 경매로 넘긴 물건을 낙찰 결과를 한번 살펴봐도요, 이득을 보신 분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한 4, 5년을 묵혔다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셔서 은행 이자만큼도 이득을 못 보시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예시로 한번 몇 가지 뽑아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인데요. 2023 타경 102564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요, 여기 보시듯이 12분의 3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물건이었습니다. 12분의 3이면 4분의 1 지분이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2021 타경 381 물건이고요. 한 명이 입찰을 하셔서 4분의 1 지분을 2,1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본전을 찾는 데는 4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약 8,400, 8,5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이 8,500만 원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기타 취득세를 제외하고 이 낙찰 가격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낙찰 가격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8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4분의 1로 나누면요, 약 1,300만 원 정도가 안 되죠. 1,200만 원 정도, 1,200에서 1,300 사이입니다. 1,300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이분이 낙찰받은 가격은 2,100만 원입니다. 자, 거의 2년이 지난 후에 마이너스 한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자, 다음 사건 또 보겠습니다. 2022 타경 12164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여기 대구 주식회사라는 데서 2,7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박 씨께서 이 공매로 45분의 18이잖아요. 45분의 18이면은 5분의 2입니다. 5분의 2. 5분의 2 지분을 공매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공매 2020-0919-003 물건이고요. 5분의 2 지분을 1,85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분의 1 지분이 대략 한 920만 원, 93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득이 생기려면은요, 공유물 소송을 할 경우에 4,600, 700 이상 낙찰이 되어야지 이분한테는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7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은요, 1,100 미만으로 5분의 2 지분이 매각이 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1,85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셔서요, 결국 1,000만 원 조금 넘는 약 800만 원 마이너스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지나서 한 결과가요 마이너스 800만 원입니다. 다음 물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2023 타경 4560이고요. 올해 3월 4일 날 매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명이 입찰을 하셔서 26.07 5,6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요 여기 보시면은 3분의 1 지분입니다.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0 타경 7254 물건인데 입찰 한 명 그 안씨께서 하셨는데요. 3분의 1 지분을 3,2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49.17%. 21년도 10월 7일 날. 그러니까 4년이 조금 안 되고 한 3년 반 정도 된 물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득을 날려면은요 3분의 1 지분이니까 적어도 9,600 이상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 낙찰이 돼야 그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5,6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분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분묘 물건을 지금 입찰을 하셨는데요.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이분께서는 아마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아마 넘기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다가 계획대로 안 되셔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초에 이렇게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놔뒀다는 거는 비싼 가격에 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50%로 받더라도 아마도 이분이 이거보다 비싼 가격에 사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은 이 사건의 나머지 지분권자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름 가려져 있는데 나머지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결국에는 배당을 3분의 1 지분만큼 받게 되는데요. 한 1,800에서 1,900 사이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3,200에 낙찰을 받으셔서 1,4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물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조금 이전 물건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2023 타경 57409 물건이고요. 자, 올해 3월 18일 날 낙찰이 돼서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8.66% 4명이 입찰을 하셔서 637만 7천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 물건 또한 3분의 1 지분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임씨 있잖아요. 이 임씨께서 지금 2009년, 2010년에 이 임씨께서 2010년에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고요. 지금 요 주식회사 배뭐뭐뭐가 2022년에 3분의 1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로 낙찰 받은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에 받으신 분은요. 3분의 1 지분을 120만 원에 받았습니다. 13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받으신 분은요. 자, 3분의 1 지분을 459만 원에 받았습니다. 460만 원 같은 경우에 받았죠. 이 결과를 보시면은 각각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임씨 같은 경우에 210만 원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15년이 지나서 100% 수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난데도. 그래도 오랜 기간 지나서 그런지 손해는 보지 않으셨는데요. 주식회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결국은 210만 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 이상 손해를 보게 된 경우입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찾기는 힘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득을 본 경우인데요. 자, 임야 물건이고요. 2024 타경 80060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3월 13일 날 매각이 되었는데요. 자, 6억 6,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지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지분입니다. 이 씨께서 강제 경매로 재작년에 이맘때 낙찰을 받으셨고요. 사건을 한번 보면은 지금 2차에 75.06%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분 물건 치고는요. 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완전한 물건이 됐을 때도 괜찮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4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1억 4천이라고 봤을 때 이분은 5억 6천 이상 낙찰이 되면은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6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죠. 그러면 4분의 1 지분이면은 1억 6천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보셔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이 투자 비용 대비 본 게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건 한번 볼까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 타경 54359 물건입니다. 한 명이 입찰을 하셔서요. 같은 동네 무안군에 계신 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4,11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년에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그 전 사건이요. 2,750분에 992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기는 하는데 3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편하게요. 그럼 이전 사건을 보시면은 이분께서는 3분의 1 지분을 317만 원에 받으셔서요. 이분께서는 지금 이게 1,000만 원 이상 낙찰이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총 가격이 4,110만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 지분을 1,4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은 7, 8년이 지나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되게 오래된 7, 8년 전에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이득이 크게 날 수도 있는데요. 물건이 이 완전한 물건이요. 그렇게 좋지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가격이 높게 낙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힌트를 하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경지가 정리된 이 농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매각이 됩니다. 보통 토지 이용 계획 보시면은 보통 이런 경우가 이 농업진흥 구역이나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한. 근데 만약에 본인이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농지정리가 된 이런 논이 있을 경우에 좀 낙찰 가격이 떨어진 지분이 나올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공유를 분할을 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자, 작년 말에 낙찰이 되고 96.14%에 낙찰이 됐습니다. 21명이나 입찰을 했고요. 2억 5천 188만 8천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5분의 2 지분이 4,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낙찰 금액을 15등분을 한번 해보면은요. 1,6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물건 낙찰 받으신 분께서는요. 3,3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3,300, 3,400 정도 배당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매각 가격을 보시면은 낙찰 받은 가격은요. 4,100만 원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남는 건 아닙니다. 이 분도 3,3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으시면 결국 한 800만 원 정도는 3년이 지나서 한 8, 9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유튜브나 강의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지분 입찰을 하셔서 공유물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싸게 받는다고 무조건 이득이 남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려서 보셔서 알겠지만요. 물건 자체가 온전한 상태, 온전한 지분 상태에서
괜찮은 물건이라면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일단 지분이 나온다는 거는 그 나머지 지분권자께서 빚이 있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정도 능력이 안 되셔서 극히 일부가 넘어오거나 아니면 나머지 지분권자께서 노령, 시골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노령이셔서 그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는지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이 지분으로 나와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가서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물건들은 똔똔이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도요, 그 시세에 따라서 아파트가 상승 곡선에 있을 때 지분을 받으셨다가 공유물 분할을 넘겼을 때는 아파트 시세가 하향이 되었을 때 넘어갔을 경우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분을 입찰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물건 자체가 온전한 지분일 때 과연 경쟁력이 있냐, 누가 살만하겠냐 라는 것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지분 입찰 가격이 낮으니까 싸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시간적 손해, 금전적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될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배워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일단 경매 자체는 온전하지 않은 물건들이 많다는 가정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여러분들에게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경매나 공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